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스탑널커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은 당분간은 국제결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걸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커뮤니티를 보다 보니까 이제 뻑가뉴스에서 대스탑널커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주장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이런 거 정말 많이 느끼는데, 박건배라는 유명 FM 유튜버가 권고사직 당하면 그냥 돈 많은 남자를 물어서 시집간다,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의사 물어서 시집 가려다가 소개팅에서 까였다, 이런 이야기도 방송에서 했나 봅니다. 아니, FM들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섹스 하지 않겠다, 연애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메갈 운영진도 결혼을 했죠. 그리고 요즘 여자들이 인스타를 지우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간 거라든가 뭐 호캉스라든가 명품이라든가 사치스러운 거, 인스타 사진을 지우고 있죠. 그리고 문신도 지우고 있습니다. 개념력 코스프레 하려고, 시집 가려고 스탑널커들이 지금 대거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 상황이 조금 불안하죠.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지금 만 1년 이상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여자들, 경제력이 없는 여자들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렇게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뻑가님 같은 경우는 뭐 선택 A, 선택 B 요 두 가지를 영상 끝에다가 올렸던데, 선택 A 같은 경우는 스캔이라든가 스캔을 뿌리든가 베스를 띄우지 않고 그냥 걸어가다가 럴커들한테 당하는 그건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고, 선택 B가 베스를 띄워가지고 마린이랑 같은 조합으로 가야 된다, 요런 사진을 보여줬는데, 저는 베슬이라든가 스캔 띄울 바에는 차라리 메딕, 외국 여자랑 국제 결혼하는 게 저는 더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작정하고 남자들을 속이려고 하면 확인하기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뭐 막말로 뭐 인스타 다 지우고 문신 다 지우고 대년녀 코스프레, 결혼할 때까지, 결혼한 이후에도 아이 가질 때까지만 개념녀 인척하다가 나중에 이제 스탑널커 짓을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지금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당분간은 국제결혼 쪽으로 빠지는 게 낫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네이트판에 글 하나 가져올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 거의 뭐 소재가 고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글을 좀 많이 가져오는데, 이런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이트판에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글은 이제 딸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올린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 10월 달에 올라왔던 글이고, 제목: 남자들 국제결혼 심리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거 진심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네이트판은 요초죠. 쓰는 이유는, 저는 딸 가진 아빠로 어린 딸이 미래에 반드시 영향을 받을 여성 커뮤니티를 미리 접해보고, 반여성주의는 아니지만 FM으로 포장되고 남들 다 그래로 포장되는 비상식과 폐륜에 대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림으로써 여성 커뮤 의식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외벌이 아빠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딸 가진 아빠가 직접 요초 커뮤니티에 가서 글을 쓴 거죠. 여자들의 의식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래서 왜 남자들이 지금 국제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폭발적으로 확대하는 거를 이분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글이더라고요. 정리도 잘하셨고. 남자들 국제결혼 심리 1. 패배자, 시골노인, 중소기업 40에서 50세 부장님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이미지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나는 여자마다 5억 자본에 월 500 소비가 평범하다는 조건이 남자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국제결혼 선배들이 20세 이상 나이 차이로도 잘 사는 경우가 많고,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로도 국제결혼은 이혼율이 한 자릿수 포인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조사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혼인 지속이 한 90 약간 넘었어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데, 그거는 이제 조사한 대상만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전체 장기간으로 하면 아마 이거보다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성 만족률이 90%가 거뜬히 넘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요것도 조금 틀렸습니다. 90이 안 넘습니다. 요거는 제가 2021년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거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배우자의 결혼 이민자 기하자와의 부부간 만족도를 보면 한국 출신 남편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84.4입니다. 90은 넘진 않아요. 그래도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매우 만족이 55.5, 약간 만족이 28.9입니다. 90은 안 되지만 이분은 90이 넘는다고 했지만 제가 좀 틀렸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외국 출신 아내 같은 경우도 87.4, 90은 안 넘어요. 하지만 매우 만족이 51.8, 약간 만족이 35.6으로 국내 결혼한 커플들 만족도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보정을 했고, 그리고 30대 이상의 3천만 원 들고 오는 한국 여자와의 장기 이혼율은 40%대이고, 어느 쪽이 인생의 이득인지 따져보니 국제결혼이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2. 중소기업 도태남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일부 여성들이 비하하는 300중, 400중 수준의 남자가 주요 대상인 거 맞습니다. 300, 400 실수령자가 도태남인가요? 비하받을 문제인가요? 이걸로 본다면 아닙니다. 실수령액 300, 세전 350인데 세전 350이면 임금 상위 20%급입니다. 그리고 3. 매매혼 아닌가요? 라는 것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 결혼 초기에는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제결혼자 70%에서 80%가 연애결혼이고 업체 결혼을 통한 게 20%입니다. 자, 요거는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스스로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31.6입니다. 그리고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 16.9,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 28.2,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20.0, 종교기관을 통해 3.3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분 말한 것처럼 20.0은 맞아요. 20%대는 맞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정식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브로커도 꽤 많대요. 아마 그 케이스가 제가 볼 때 28.2,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물론 전부 다 개인 브로커가 28.2는 아닐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한들 20 플러스 뭐 한 자릿수 정도 아닐까. 30은 저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뭐다? 연애 결혼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업체를 통하더라도 여성의 의사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빠른 결정과 번개 같은 절차로도 90%의 만족도, 10% 미만의 이혼율,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보정하면 될 것 같고요. 외국 여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배우자로서 인격적, 성품적 소양이 대부분 갖추었다고 보는 겁니다. 4. 자녀 생각 안 해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이들 차별의식은 인류의 기본소설과 같습니다. 그걸 교육과 공적 제재로 더불어 살도록 조율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진짜 차별은 가난한 집 자녀가 겪습니다. 국제결혼 대부분이 동남아 신부라서 가난과 거리가 멀죠. 동남아 국제결혼은 남자들에게 가난 탈출과 중상층 등급가의 가장 쉬운 방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글 내용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남자들에게는 가난 탈출, 중상층 등급의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이분은 주장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시는데, 5. 동남아 국제결혼은 중상층 확정 이유.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신부들은 모계 사회가 대부분입니다. 고급 제조업이 없어서 남자들은 저임금 농업에 종사하고 여자들은 관광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다소 높은 임금을 받아요. 그래서 동남아 남자들과 여자들끼리도 서로 급이 안 맞아서 불만이 많죠. 그런 여자의 삶을 지켜본 한국을 좋아하는 여학생이 18에서 22세 사이에 업체나 미프 같은 앱으로 적극적으로 한국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모계 사회가 기본이라서 한국에서 맞벌이를 감사히 여기는 게 90%가 넘어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많은 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동남아 여자는 쉬운 역세권 200만 원대 직업을 싫어합니다. 힘들더라도 식당 마감이나
공장에서 실수령액 300씩을 받고 싶어 하죠. 20세 베트남녀가 3년간 300씩 실수령을 받으면 1억 800만 원을 보태주는 겁니다. 30대 한국 여자가 원하는 평범한 살만한 아파트 장만하느라 빚까지 져서 평생 이자를 수억씩 내는 것과는 반대로 동남아 신부는 기꺼이 수억을 벌어다 줍니다. 20에서 55세까지 36년간 일한다고 하면 12억 9,600만 원을 보태는 겁니다. 그럼 300만 원 중소기업 남자의 생애소득과 합치면 부부 합산 생애소득은 20억에서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확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여 입학 때까지 육아만 해도 재치 없이 나이가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고 나중에 일을 시작해도 나이가 얼마 안 된다는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동남아 신부의 사치병은 심하지 않습니다. 중고 갤럭시를 현명한 소비로 당연시 여기고 새 갤럭시를 선물하는 남편에게 감사해하며 앞으로는 돈 모아서 투자하자고 하는 게 동남아 신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조금 부연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요구하는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남아 쪽은 제가 들어보니까 아이폰 그리고 오토바이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만족한답니다. 동남아도 아이폰은 좋아한대요. 갤럭시보다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해봐야 얼마입니까? 500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요? 500 정도면 만족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자한테 이것저것 투자하려고 하면 500은 뭐 500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월 500도 부족해. 남들은 그런데 이런 거랑은 경제관념이 다르죠. 6. 처갓집에 돈 붙이는 거 아닌가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과거 50에서 60 할아버지가 베트남 월급 5에서 8만 원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월급이 20에서 40만 원 정도 수준이며 아내가 돈 벌어서 10에서 30 정도씩 보내는 집도 있고 아닌 집도 있습니다. 7. 신부가 도망갈 것 같아요. 이것은 최근 국제결혼은 30대 초중반 남자들의 참여로 외국 예부 신부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여가부 통계조사는 50대의 20세 신부 같은 사례가 다수였음에도 만족도가 높고 이혼이 낮습니다. 8.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닌가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신부는 남편 재산을 분할해서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도망가는 것이죠. 한국인 신부와는 일정 기간 살고 나면 이유를 막론하고 뺏깁니다. 그런데 한국 여자 결혼 자금 가반 이상이 3천만 원이죠. 3천 받고 2억 뜯기는 게 한국 결혼의 실패 시 리스크인데 한국 여자랑 이혼율은 40%가 넘습니다. 이 리스크가 남자들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가 국제결혼이 재평가되면서 국제결혼을 받아들인 남자는 한국 여자는 미련도 없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9. 한국 여자가 잘하면 되는가? 이거와 관련되어서는 30 넘어서 잘해봤자고 사치 소비병 리스크와 시댁무시 같은 것을 고려하면 님들이 잘 하신다고 해도 이미 돌아선 남자들은 한국 여자의 갱생이나 변화를 기대하기는커녕 관심 자체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분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30 넘은 여자들이 요즘 인스타 지우고 문신 지우고 개념 코스프레 하는데 지금 남자들이 관심이 별로 없죠. 알바노, 나는 국결 가든지 믹타오 가든지 가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 딸이 폐륜을 여성주의로 포장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이분은 FM을 폐륜으로 보시는가 보네요. 여기 댓글을 보면 이 글쓴이한테 악플이 많아요. 조회수는 얼마 안 되는데 악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드리는 거고 남자 중에 일부라도 여성의 갱생을 진심으로 바라는 건 저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라면서 이렇게 이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네이트판에서 사실 이런 글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린 딸이 본인도 도매급으로 어떻게 본다면 이 잘못된 FM 때문에 피해를 볼 것 같아서 나름대로는 이런 여성 커뮤니티가 정상화를 기대하면서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조회수가 467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가지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 정리하셔가지고 올리신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대스탑널커 시대, 당분간은 믹타우나 국제기론이 답인 것 같다, 현명한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